그 무신사라고 하는 그 네, 핫한 회사가 있는 네, 그 본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뚝섬역 인근인데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네. 주시면. 네. 그 무신사가 그 위치하고 있는 데가 우리 뚝섬역 있잖아요. 2호선 뚝섬역 바로 앞에 옛날 그 우리는 뭐 개풍 빌딩 이렇게 네. 많이 얘기했죠. 그 개풍이 혹시 우리 그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말 KGC, 뭐 네. 국제 양말, 뭐 그다음 피에르 가르댕 양말, 뭐 그런 거 혹시 브랜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양말이라고 그 네.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에 스파크 플러스가 네. 소우 사무실 네. 공유 개념으로 공유 오피스. 오피스 네. 개념으로 많은 층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무신사가 그 중에 그 스파크 플러스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쓰면서 이제 본사로 이렇게 쓰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신사가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또 우리 그 등산화 K2 혹시 네. 아시죠? 네. 그 K2가 네. 성수동에 이제 본사가 있고 물류창고가 있었는데 그 본사는 또 이제 이전을 하시고 그 건물을 이제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또 무신사가 또 임대로 이렇게 쓰고 임차인으로 이제 음.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무신사가 조금 이제 그 잘하는 게 2019년도에 네. 그 2019년도에 땅을 이제 두 개를 매입을 네. 했어요. 성수동에. 성수동에 네. 그 땅을 매입을 했죠. 네. 그러면서 많이 이제 유명해졌는 건데 네. 그 땅도 위치가 상당히 뛰어난 지역, 네. 뛰어난 위치를 네. 매입했는 거죠. 네. 어디죠?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위치가 지금 네. 바로 여기 그 105억 2019년도에 거래된 물건이죠. 그 클릭해 보면 거래 금액이 105억 나와 있죠. 이 금액이 평당 금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6,900,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 금액은 105억에 거래가 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사거리 코너에 네. 코너면으로 해서 다 이면 접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위치하면 성수역 바로 그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거죠. 네. 말씀했듯이 위치가 상당히 네. 우수한 지역이죠. 잘 산 우수한 거죠. 위치, 네. 잘 산 잘 거죠. 산 네, 거죠. 잘 네. 산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만 샀는 게 아니라 무신사가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여기 이제 대림 창고가 있는데 이 대림 창고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여기 CJ 대한통운 우리 그 물류 창고, 택배 네. 창고 있는데 여기 땅을 이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밸류맵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땅을 이 땅을 그 2019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평당 한 6,500만 원에 이제 매입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사가 이 대림 창고 요 앞에 길 성수 1호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했듯이 두 개를 매입했다. 두 개를 이제 2019년. 두 개를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으로 한 6,500, 그러니까 평당 네, 6,500, 7,000 이 정도에 샀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싸 보이는 그런 느낌 아니었지만 지금 결과론이긴 맞아요. 하지만 네, 잘 샀다. 네. 네, 잘 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맞습니다. 특히나 성수동에서는 큰 땅이 별로 없어요. 네. 큰 땅이 별로 없어요. 뭐 대부분 큰 땅이 작업이 되면 지식산업센터로 다 이렇게 시행을 하지. 네. 뭐 그게 이제 어떤 사업 큰 회사 사업 부지로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땅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옆에 있는 땅 계속적으로 음. 매입하면서 큰 기업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여건을 갖추죠. 음. 네, 네, 그리고 성수동 건물 네, 알아보시는 분들이 음, 그 좀 이렇게 놀라고 그 당황하시는 것들 중에 성수동에는 지상철이 아 다니니까 이제 맞아요. 이 네, 건물을 볼 때 음, 건물 바로 앞에 지상철이 음, 있거나 이러면 음,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나중에 뭐 네, 거래가 안 되거나 하진 않을까? 근데 물론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근데 음, 지금 최근에 이제 지상철 바로 앞에 있는 음, 나름 위치는 좋은데 지상철 앞에 있어서 음.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건물이 거래가 된 사례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여기 2호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여기 더 타이어 샵이라고 써 있는 이 건물이인데 이렇게 지금 지도로 보면 지상철이 안 보이니까 네, 이게 대로변에 접해 있고 코너에 음, 있으니까 엄청 좋은 건물이다. 음, 이렇게 한눈에 볼 때 이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다가 음, 그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건물이 이 건물인데 지금 이렇게 네, 바로 앞에 지상철이 있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당황하는 거죠. 지도로 음, 봤을 때 위치가 엄청 음, 좋다. 이제 음, 이런 설명을 듣고 뭐 임장을 받거나 아니면은 로드뷰를 음, 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사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음, 아니면 가격이 음, 지상철이 있어서 쌀까? 아니면 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꼭 이 건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수동에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많죠. 굉장히 있죠. 많죠. 예, 지상철이 다 다니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성수동 네, 건물 한번 네, 특징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음. 성수동은 이제 그 뭐 건대 입구에서부터 저기
그 한양대까지 이제 지상철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나 여기 성수동 같은 경우 모든 이제 라인이 이제 지상철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지상철이 지나가면 어둡죠. 밑에가 네. 어둡고 또 지하철 소음이나 혹은 또 이 지하철이 그 건물 콘크리트 외벽에서 풍겨오는 어떤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도시적이고 네. 딱딱하고 뭔가 안 좋죠. 안 네. 좋은 어떤 네.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또 그러다 시끄럽다. 네. 시끄럽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성수동 초행하시는 분들은 왜 이제 지하철로 지하로 네. 안 하고 왜 지상에 있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대로변 지하철 인근 그 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선택하실 때 고민을 좀 하시면서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장점은 당연히 대로변이죠. 네. 대로변. 대로변이다 보니까 뭐 이면도의 어떤 복잡함이나 그런 건 없이 그 네. 단점을 다 이렇게 어찌 보면 긍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대로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지금 거래된 거는 평당 한 8천만 원 정도에 이제 네. 거래가 됐어요. 바로 이 건물인데 매매된 거래 금액은 68억 8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요 평당 금액을 보시면 여기 8천만 8천만 원 원. 네. 정도의 거래가 네. 됐네요.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하다 보니까 이게 싸게 잘 샀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막상 가서 이렇게 보면은 보면 지하철이 네.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맞아요. 돼 그런 어떤 고민을 당연히 하고 또 건축적으로 본다 그러면 또 이 지하철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지하철 공사랑 또 건물 신축할 때는 그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뭐 건축 과정에 지하를 파다 보면 또 지하철 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이런 대로변에 이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네. 토지를 신축하려고 하면 지하철 공사랑 협의해야 될 또 부분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딱 생기면서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확실하게 사야 되는 거죠. 사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로변이라는 장점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인 네. 거고 또 뭐 막연한 뭐 긍정함이 낙천적일 수도 있지만 뭐 과거에 보면 이제 그 지상철을 네. 지하화시키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긴 있었지 음.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이유로 언제든지 지하철 부분은 변화될 수 있지만 대로라는 부분은 변화되기가 변하지 힘든 않으니까. 거죠. 그래서 대로변의 장점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대로변 땅은 점점 희귀해진다. 네. 그래서 매입 가치는 충분하게 있다. 네. 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래되는 사례들을 보면 그 지상철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게 네. 물론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겠지만 음, 그런 것보다 그 대로변이라는 이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그렇죠. 같다. 지금 맞아요. 어쨌든 네. 이게 거의 8천만 원의 거래가 된 거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아까 전에 그 무진사 건물만 봐도 음, 그것들이 6,500, 뭐 7,000 이랬잖아요. 위치가 엄청 좋은 곳에 있는 뭐 음, 지상철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곳에 있는 것들이. 근데 지금 핫한 건물들도 8, 9천 정도인데 지금 이 건물이 거의 그 건물들이랑 맞먹는 정도의 거래 금액이 예,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지상철이라는 마이너스 요소보다 그 대로변에 있고 위치 좋은 거 이런 음, 거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방금 이 거래된 사례가 예, 그러니까 성수동 내에서 건물 투자적으로 입지가 뭐 제일 좋다 막 그런 정도의 입지가 아닌데도 지금 8천만 원에 예, 거래된 걸 예, 보면은 음, 그 지상철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시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른 요소들을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처음 성수동 건물을 보시는 분들이 지상철에 많이 음, 당황을 하시고 네, 판단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도 전달을 해드렸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크래프톤 크래프톤, 그 예, 650억에 거래가 됐던 그 음, 평당 거의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네, 거래가 됐던 그 건물도 사실 바로 앞에 지상철이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냥 지도로 이 음, 위치가 좋구나 이런 음, 것들만 보실 수 있고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네, 지상철에 대해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사실 그 건물도 바로 앞에 지상철이 있어요. 그 건물 한번 맞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략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요즘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게임을 만든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는데 네, 그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지금 서울로 본사를 옮기려고 해서 지금 성수동에 650억짜리 음,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예, 그게 그냥 650억에 샀다더라 이런 사례만 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입지에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보여드리자면 그게 바로 지상철 앞에 있어요. 네. 지금 여기 2호선이 지상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음, 2호선이 지상철인데 이게 지나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 지나가는 이 바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네, 크래프톤이 이제 650억에 매입한 게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사실 아까 그 건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앞에 밑에서 지금. 이거 위를 쳐다보면 그렇죠. 껌껌하지 네, 않습니까? 네, 이 건물이 바로 이 지상철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네. 심지어 지금 그 내부적으로 볼 때 이 크래프톤이 650억짜리 네, 건물만 산 게 아니라 지금 성수동으로 뭔가 더 크게 유입이 하려고 하고 있는 또 네, 움직임이 맞습니다. 있다더라 뭐 그런 네,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밸류맵을 보시면 크래프톤에서 매입한 건물이 650억 이 건물인데 평당 금액은 9,200 정도에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매입을 했는데 그 여기 보면 바로 옆에 땅이 또 하나가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실제 무신사가 크래프톤이 이제 매입을 했다라는 표시는 나와 등기부상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도 저희들이 추정하거나 뭐 그런 딱 보면 당연히 음, 이 크래프톤에서 매입을 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지적도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런 모양의 땅이 크래프톤이 이제 650에 매입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이 또 이렇게 매입이 됐는데 크래프톤이 샀겠죠. 당연히 음, 샀을 거고 요 뒤에 하나 또 남았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예, 당연히 사각형으로 네, 이렇게 딱 맞게 네, 이렇게 매입을 하고 싶겠죠. 네, 이렇게 네, 매입을 하고 싶겠죠. 네, 그래서 이게 크래프톤이 여기다 이제 사옥을 짓고 싶어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아까 우리 그 개풍 빌딩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개풍 빌딩 KGC 네. 국제항만 그 회사에서 이 땅을 또 매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개풍이라는 회사는 성수동의 우리 그 땅 네, 부자의 부동산 재벌인 아, 거죠. 네, 뭐 성수동의 부동산 재벌이 세 개 네,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업체가 이제 개풍인 건데 그 업체가 음. 이제 이 땅을 샀어요. 아,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크래프톤이라고 하는 그 배틀그라운드 만든 네, 회사가 최근에 급성장을 해서 본사를 성수동으로 그 서울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위치를 여기로 골랐고 그 650억짜리 땅을 산 게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근데 그 옆에 이 176억 8천에 거래가 된 이 사례는 지금 크래프톤이 샀다고 알려져 있진 않는데 네, 그냥 맥락상 내부적으로 볼 때 음, 크래프톤이 산 게 맞을 것 같다. 거의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이 뒤에 있는 땅까지도 크래프톤이 사지 않을까 이런 그 추측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맥락상 네, 여기까지 이렇게 크래프톤이 샀다고 했을 때 이 음, 땅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것 내버려 같다. 두지 네. 않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네,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삼성역 그 GBC 라인부터 영동대교를 넘어서 이어져 오는 그 음, 동일로라고 하는 도로가 바로 이 도로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동대로를 넘어서 삼성역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죠. 근데 이 길에 최근에 그 주목할 만한 거래 사례, 그 약간 재밌는 네, 냄새가 풍기는 그런 네, 거래사가 있는데 효충 네, 대표님이 한번 네. 설명을 해주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동대교 이제 북단에 이제 쭉 올라오다 보면 좌측이 이제 중공업 지역, 성수동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효사랑 병원이라고 네,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매각이 됐죠.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127억 8천에 이제 제 평당 금액으로 한 7,300만 원 정도, 음, 7,300만 원 정도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그 최근에 이 옆에 땅이 또 매각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당 8,100만 원 정도에 이제 매각이 됐는데 뭐 아까 그 크래프톤이랑 네,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추측을 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듯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 이제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부분 큰 업체들이 이렇게 매입에 나서는 거죠. 네, 매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옆에 땅까지 이제 확장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그 뭔가 사업용이나 네, 아니면 이미지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규모의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네, 추가 매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음, 네, 그 말씀했듯이 이제 이 대로변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업체들이 이제 많이 매입을 할 거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효사랑도 지금 뭐 임차인이 효사랑이다 보니까 당장은 뭐 건물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명히 매입하지 네,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옆에 땅도 이렇게 같이 네, 이제 매입을 추가적으로 하고 이 뒤에 땅도 하는 거죠. 지적도를 한번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땅 모양을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감 잡는 데가 이제 좀 감을 잡기가 좀 수월하죠. 이렇게 지적도를 보시면
요 땅을 이제 우리 효사랑 이 병원인데 네. 당연히 이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면부를 더 넓게 만들기 위해서 요 옆에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하고 그러면 또 뒤에 땅을 사고 싶고 동시에 여기 뒤에 이제 또 큰 땅이 있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큰 땅이 있잖아요. 요거까지 이제 매입을 하면 사실상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필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량 진입을 뒤로 할 수도 있고. 전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측면부에서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훨씬 더 나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먼저 이 앙커 필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이렇게 사는. 사는 경향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성수동에 점점 많아지고 점점 있는 많아지고 추세인데 있는 거예요. 성수동이 그 전에 그러니까 워낙에 공장 밀집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큰 빌딩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작은 건물들이 많았는데 예, 최근에 그 대형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이 되는 대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네, 매입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작은 작은 건물들이 다 큰 빌딩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 것 같아요. 지금 매입되고 있는 사례들을 봐도 거의 그런 목적성을 띠고 네, 있는 매입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식산업센터가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뭐 대지 면적 기준으로 한 1000평 정도 네,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워낙 땅이 귀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500평, 600평 정도 네, 되는 짓기도 하지만 부재도 짓기도 네, 하지만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작업하는 요령이 말씀했듯이 큰 네, 땅 하나 딱 매입해놓고 옆에 네. 이렇게 옆에 땅 사고 옆에 땅 하고 사고 그렇게 해야지 뭐 되는 네, 거지. 물론 네, 그 지상 같은 경우는 시행 같은 경우에는 네,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네, 그뭐 어느 정도 작업이 이제 돼놓고 네, 그러면 이제 매입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걸 1년, 2년 작업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네, 이런 대기업들은 뭐 혹은 뭐 큰 회사들은 네, 기업체들은 사실상 뭐 이 시행사처럼 뭐 시간이 돈이라는 게 아니라 네,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의 어떤 미래를 내다보면서 네, 이 위치 좋은데 또 네, 모양이 좋은 땅을 이제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경향이 더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큰 땅을 사놓고 네, 옆에 땅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이유가 시행사보다가 이유가 이런 어떤 큰 엽전은 장기적으로 사업용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 매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동일로라고 하는 성수동 내 대로변에 거래가 된 사례를 보면서 요즘 성수동 그 빌딩 거래 사례들의 네. 추세를 대략 이야기를 해봤고요. 음, 이렇게 작은 작은 건물들이 점점 음, 대형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음. 큰 건물이 돼 있을 것 같다. 몇 년 후 같으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효충 대표님과 함께 또 음, 성수동 건물 투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략 이야기를 해봤고 또 요즘에 성수동에 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네. 지정이 되면서 이게 점점 음, 성수동이 그 주요 지역이 되어가는 된다.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성수동 효충 대표님은 더 실감하시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네. 주요 지역으로 봐주는 요즘은 막 한남동이랑 거의 음, 뭐 재개발 탑2라고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좀 반증이라는 좀 그렇죠. 느낌. 그래서 네. 점점 이슈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음, 그 유튜브 컨텐츠로 다룰 내용들도 많아질 것 같아서 네. 장점이라면 장점인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네, 엄청 많은데 많지만 네, 나중에 또 다음 네, 영상으로 해야죠, 뭐. 네. 그래서 더 딥한 얘기나 음, 그 시장 내부에서 음, 볼 수 있는 그런 음, 이야기들을 또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성수동 건물에 투자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음, 내용들도 꾸준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음.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